아라비아 반도 동쪽 끝, 유향의 나라 오만으로 떠난 성지가 좋다. 사막을 달려 계속되는 광야 집 투어. 사막의 진수를 보여주는 오만 광야의 마르지 않는 샘, 와디바니 칼리드.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신비로움의 그곳, 신바트 모험의 출발지, 수루 항구와 에메랄드 빛깔의 아름다운 비마 싱크홀까지. 계속되는 오만 광야 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유향의 나라 오만을 소개하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만의 사막 집 투어를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이 산악지대로 들어가면 특별히 그곳에 이제 이 바위를 뚫고 솟는 엄청난 샘으로 인해서 이제 이 오만의 5대 광야의 샘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제 베니 칼리드라고 하는 샘을 찾아가는데, 자, 이제 우리가 사막에서 산악지대로 가고 있지요. 이 산 거대한 너머에는 이제 인도양이 있고, 이 바닷가에 접한 그 안쪽 산악지대 내에 산악 깊숙한 곳에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계속 이제 산을 이렇게 넘어서 가게 되는데, 이건 또한 우리가 처음에 사막을 들어갈 때 모습과 같은, 다시 이제 사막을 나와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가는 곳인데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오만은 정말 이 관광에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마을에 들어가면서 이미 산림이 우거져 있고, 보시죠, 많은 나무가 있고, 예, 정말 이곳에 정말 이곳에 꼭 잘 왔다라는 생각이 이미 이게 오만스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보시죠, 저 멀리 정말 대단히적인 종려나무들이 맑은 이 광야의 샘을 통해서 집단 재배되고 있는 곳이고요. 이 마을이 특별히 세련돼 보이는 곳은 이미 오만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광야의 샘을 낀 마을이고요. 이제 점차 이제 오만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다양한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지면서 이 관광 도시로, 관광 장소로 아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곳입니다. 네, 정말 이곳 오만에서 이곳 이 샘까지 이제 오면서 정말 다양한 오만의 자연적인 것을 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좀 이 도시가 관광인으로 인해서 많이 활발하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고, 이래서 또 오만이 이렇게 오아시스가에 있는 대단히적인 종려 열매 팜트리죠, 재배를 통해서 정말 오만의 이 종려 열매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고요. 이제 거의 가까웠는데 벌써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정말 이 옆에 보면 곳곳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정말 오만의 광야, 이 모래사막뿐만 아니라 이거 산악지대에도 이게 정말 이게 몇 킬로를 걸쳐서 있기 때문에 이곳 한 곳에서만도 생산되는 종려 열매, 이 팜트리가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오만은 이제 종려 열매의 나라라고도 부르죠. 저게 다 터널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수로가 다 있어요. 이야, 역사적인 마을이네. 근데 2007년 권우 때 네, 이걸 다 쓸어. 우리 막 여기까지 쳤어요. 홍수. 그래서, 이게 오아시스에서. 네. 아마 제가 일반 여행을 갔다면 이곳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수십 년을 사시면서 오만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우리 한국의 아주 민간인 정말 이 민간 대사시죠. 오만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줬고, 이래서 오만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습니다. 자, 이 물이 솟아나는 근원지가 어디일까? 보시죠. 입구에 이미 우리를 맞이한 광야의 오아시스 호수입니다. 호수. 이곳에서만큼은 정말 이곳이 사막의 땅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러면서 사막의 진수를 보게 된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고요. 물이 너무나도 맑고요. 자, 보시죠. 우리 김정대 연합회장님 벌써 동심으로 돌아갔어요. 벌써 그냥
입던 옷 채로 들어가셔서 또 다른 이제 우리 한인 회장님들을 유혹하시는데 저도 이 카메라만 아니면 정말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정말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1급수래요. 그렇죠. 이 주변을 보면 완전히 돌로 된 사막 한가운데에 어떻게 이곳에서 물이 나올까 상상이 안 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산 지역에서 솟아나는 엄청난 이 오아시스의 물이 쭉 밑을 따라가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오늘날에는 완전히 관광지라고 합니다. 이게 광야의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더 아주 이 보물과 같은 곳입니다. 예, 이게 뭐 정말 나무 몇 개로 자랄 정도로 조그마한 오아시스가 아니고 이것 자체가 하나의 호수를 이루니 네, 이 보시죠. 물이 얼마나 맑은지 그 심해가 보일 정도로 깊은 곳이 보일 정도로 돼 있고 또 이것을 이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도 만들어 놓고 또 위쪽으로 네, 뭐 아주 이야 정말 오만이 소유한 이 보배고요. 이 오만에 보면은 이 내놓을 수 있는 5대 이 오아시스 중에 가장 최고의 오아시스가 바로 베니 칼리드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영원한 샘. 다시 말해서 이 솟아나는 물이 어떠한 가뭄에도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최고의 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라비아 이 반도에 이런 정말 오아시스가 있는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정말 오만 사람들의 가장 사랑받는 오아시스라고 하고요. 정말 드넓은 하늘 아래 펼쳐진 바위 산악지대에 솟아나는 물. 자, 우리 우리 한인 회장, 젊은 한인 회장님도 참지 못하고 정말 여러 명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정말 우리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막의 진수를 보는 거예요. 네, 특히 이 성경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이야, 정말 젊은 한인 회장님들 그러면서 이제 뭐 이 땅에 인생을 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그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정말 인생 역정입니다. 그 사막 땅에, 중동 땅에 정말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사업으로 성공하시고 또 한국과 이 중동 또 한국과 아프리카 지역의 민간 대사로서 정말 정부의 또 민간 이 정말 많은 부분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이 스토리 하나하나가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이 역사입니다. 네. 정말 어디서 찍어도 아름다운 정말 이 오아시스 하면 우리가 모래사막의 오아시스를 생각을 하는데, 특히 오만의 이 거대한 모래사막과 이 바닷가 사이에 엄청난 산악지대에 물이 터져 나오니까 정말 그대로 간 에덴, 이렇게 물이 맑고 또 정말 지속적으로서 에버라스팅 와디 베니, 그러니까 불멸의 와디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오아시스. 네, 정말 이 간 에덴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굉장히 깊고 바위 틈에 이게 호수가 생겼으니까 오아시스가. 그리고 이 고기 좀 보세요. 정말 고기가 많아요. 맑고 이제 협곡 사이에 깊은 이것이야말로 에덴 계곡이기 동산입니다. 때문에 굉장히 깊습니다. 이거 봐, 고기. 예, 아주 이 오만의 오랜 전통 속에서 이 샘은 마르지 않고 흘러나오기 때문에 영원한 오아시스란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요. 자, 정말 오만에서 뜻밖의 이 광야의 오아시스다운 오아시스를 보게 되고요. 이곳이 물이 흘러서 이제 수많은 광야의 삶을 이어가는, 정말 이 성경의 광야는 정말 주요한 무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땅의 무대인 광야를 제대로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곳이고요.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산악지대를 계속 넘어서 제가 먼저 또 온 곳이 뭐냐면 이 인도양가의 수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아셨나요? 이 수르가
그 신바트의 모험의 출발지라 그래요. 그래서 지나는 길에 잠깐 우리 이제 드라이버 기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수루 항구를 좀 보자. 그것이야말로 정말 모든 동심의 세계에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난 신바트의 그 현장 아닙니까? 정말 이 신비스러운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이 무대가 바로 오만 땅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만의 수루 항구를 보고 No 있습니다. maps. Okay. 아. He's asking people. He stayed here more than 4 months, Then arranging how to go to other places. And then he arranged like a stuff in a boat, yes. and he continued with in the sea. 이 신바트가 바로 이곳까지 와서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많은 이 백기를 알아본 다음에 드디어 이 과감하게 배를 타고 신바트의 모험이 시작된 출발지, 바로 오만의 수루 항구입니다. 그 역사적인 전설적인 항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에는 이제 항구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면서 또는 이 양쪽 다리를 건너면서 정말 저도 그렇고 이 신바트의 모험은 세계 어린이들에게 동심에 정말 이 호기심을 불어넣어준 최고의 동화지요. 바로 그 신바트의 항구 수루 항구의 이렇게 옛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오만을 찾은 분들 중에 많은 바로 분들이 이곳이 여기를 온다 그래요. 이 신바트가 이 먼 바다를 향해 출발했던 수루 항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제 고대 항구고요. 이 바그다드에서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서 이제 인도로 중국으로 거대한 대항으로 나가는 배가 이곳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바트는 이곳에 와서 4개월을 머물면서 이 수소문한 끝에 드디어 그 유명한 신바트의 모험이 이곳 항구를 통해서 빠져나갔죠. 출발점입니다. 이 신바트의 모험은 70년대에 한국에 소개가 되어서 정말 여러 이 편에 걸쳐서 이제 신바트의 모험이 방영이 특히 만화 영화로 됐잖아요. 아마 신바트의 모험을 안 본 세대는 없을 정도로 그 대단히적인 중동의 그 모험기가 바로 이곳 이 오만의 수루 항구에서 시작이 되었다가는 뭐 그때만 해도 먼 바다를 향해 나가는 길이 어려웠잖아요. 그 다음에 이곳에 과연 신바트가 탔던 이 배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 배를 전시해 놓은 곳이 있다 그래서 잠시 이렇게 둘렀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고대 배의 모형입니다. 실제 그 배를 이렇게 전시를 해 놓은 것이죠. 박물관입니다. 이러한 배죠. 적어도 신바트가 탔던 배는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신바트가 라고 타고 이렇게 나갔던 하죠. 고대의 배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박물관입니다. 그냥 그뿐만 아니라 아주 고대에는 더 멀리 항해수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배를 이렇게 나갔던 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만화영에서 봤던 그 실제 배를 이제 오만의 수루 항구에서 보는 것을 이렇게 보았고요. 자, 다시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인도양까지 나와서 다시 이제 무스카트 쪽으로 가면서 이곳에 또 하나 볼거리가 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바로 싱크홀. 그것도 이제 블루 색깔의 아주 에메랄드빛 정말 푸른 빛의 이 싱크홀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건 역시도 이제 오만에서 뭐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는 곳이지요. 네. 특별히 굉장히 이렇게 이제 그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몇백 미터 안쪽에 푹 꺼진 그러한 이 싱크홀에 이 아마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형성된 것 같아요. 왜냐면 맛도 짭짤하고 이 물 색깔이 바다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블루 싱크홀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고, 네, 신기해요. 굉장히 규모 있는. 그래서 이곳을 방문하는 분들은 또 이곳에서 이제 바닷물 수영을 즐기는 거예요. 보시죠. 정말 아주 이 물 빛깔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물이 이 바닷가에서 이제 이렇게 스며 들어와서 형성됐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이제 이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정말 신비할 정도로 바닷가 내륙 안쪽에 하나의 푹 꺼진 싱크홀에 아름다운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쉽지 않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그러나 꼭 내려갔다 와야만이 후회하지 않는. 참 여행이라는 것은 즐겁고 우리와 다른 문화권 속에서 많은 상상력을 우리에게 하게 해서 이게 여행은 정말 이게 귀중한 뱃물인지 공부입니다. 짜요? 자, 그러면 짭짤하긴 한데 그렇게 이게 짭짤한 거 보니까 이게 짠물입니다. 바닷물이 들어온 거야, 바닷물. 오, 근데 또 고기가 있고. 그리고 항상 요수심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오만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어서 지나가다 수영 한번 하고 갈 만한 곳이고, 예, 저 안쪽까지도 있는데, 네. 오만의 블루 싱크홀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좀 고생은 되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오만의 블루 싱크홀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갈 길이 멀죠. 자, 이제 우리가 1박 2일 오만의 대표적인 정말 샌듄이라고 하는 사막 집 투어를 하고, 산악지대의 에버라스팅 오아시스를 보고, 그리고 블루 싱크홀을 보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은 신바트의 항구, 수르 항구도 보고, 정말 오만 짧지만 정말 흥미롭고, 전체가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 중에 한 곳이 아닌가, 오만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또 이건 이 무스카토에서 전직 노동부 장관이 우리 이제 그 한인 회장 대회에 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다고 하니까 특별히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자, 우리 이제 오만의 음식은 뭐가 있을까? 이것도 중요한 문화 공부입니다. 생선 요리. 오만식 생선. 예, 생선 요리. 인도양을 접했으니까 그렇구만. 요건 이제 쌀이고, 밥. 요게 이제 만디가 아니라, 만디는 예멘식이고 이 오만식이라는데, 요건 전통 이제 오만식으로. 아, 만사푸네. 이게 요르단에서 만사프라 그러는데 만사프랑 좀 틀리죠. 이거 오만식. 오. 이건 양고기입니다, 이거. 양고기. 이야, 정말 양을 이렇게 한 마리. 예. 예. 이야, 이게 진짜네. 오늘 메인이 이 양고기야. 우리 주민장 대단하세요. 그냥 어떻게 그다음에 요거는 맨날 오만식으로만 하라 그래가지고. 네, 이 중동 지역에서 이제 이거 달달한 양과 염소를 요리할 때에, 특히 이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할 때에 이렇게 만들었던 음식에 만사프라 그래요. 예, 이렇게 오만식을 차려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만에 가시게 되면 드실 만한 메뉴 몇 개를 이렇게 만찬을 통해서 소개를 했고요. 네, 정말 대한민국의 많은 사업 역분들이죠. 우리 오만의 한인 회장님들 사업도 성공하시고, 현지에 이렇게 유력 인사와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소개할 게 뭐냐면, 오만에 오페라 하우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동의 문화와 어울리지 않지만, 이 왕립 오페라 하우스 무스카트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사실 중동 문화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오만의 국왕이 정말 클래식한 오페라를 좋아해서 이거를 만든 건데, 이 오페라 하우스에 뭐 이게 다 전통적인 이제 오만의 이 건축 양식을 그대로 이 오만 오페라 하우스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오페라 하우스가 중동 땅에 있다? 그러면서도 이 오페라 하우스를 통해서 중동의
아주 전형적인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마 이런 걸 보면 오만 왕국은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오만 양식,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행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잠시 오만의 이 오페라 하우스를 통해서 세련된 이 오만의 문화를 이렇게 이 과거의 이 전통 문화를 현대의 오페라 하우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네, 저도 뭐 오페라 하우스 갈 기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이게 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었더라고요. 또 우리가 갔을 때에 한 유럽의 공연팀 중에 한국의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다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쁨을 해주더라고요. 네, 자부심 있게 유럽에서 온 많은 여행객, 관광객들도 아주 흥미롭게 보면서 특별히 이제 정말 이 오페라 하우스의 생방송으로 라디오를 중계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춘 유일한 오페라 하우스 중에 하나라 그래요. 자,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는 유황의 땅 살랄라로 향합니다.